오늘 그 가방 매지 마세요. 한 아이의 경고가 30년 전통 한복집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 사는 이야기 매일 전해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강민자는 인사동에서 한복집을 운영하는 70대 노인이었다. 손가락마다 바늘 자국이 박혀 있었다. 명절마다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섰던 집. 민자네 손끝이 참 고왔지. 그런 말을 들으며 평생을 살았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다. 가게 문 여는 시간이 자꾸 늦어졌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다.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민자에게 웃음을 건네는 사람은 딱 하나. 옆집 세탁소를 운영하는 최정숙의 손자, 준서. 방과 후마다 할머니 가게에 들르는 아이. 할머니, 오늘은 국화차예요. 목이 편해져요. 민자는 그런 말투가 좋았다. 어른스러운 척하는 게 귀여웠다. 어느 아침 계단에서 아이가 뛰어왔다. 작은 손이 그녀의 치마를 잡았다. 할머니, 오늘 그 가방 매지 마세요. 숨이 찬 목소리, 간절한 눈빛. 민자는 멈췄다. 왜 그러니? 그냥요. 오늘은 절대로 안 돼요. 아이의 말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유리문이 닫히고 골목의 발소리만 남았다. 민자의 집은 넓지 않았다. 그래도 공기는 차가웠다. 남편 강철수는 친목계 모임을 핑계로 집을 비웠다. 큰딸 강미옥은 가게 정리를 재촉했다. 작은 아들 강준혁은 외국계 회사 일이 바쁘다며 전화도 안 받았다. 찬장 위 신문에는 재개발 같은 큰 글씨가 매일 올랐다. 민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눈을 떼기 시작했다. 말없이 등을 보였다. 그럴수록 가방 안도장 주머니를 더 자주 만지작거렸다. 습관이었다. 심장 박동을 확인하는 것처럼. 오늘은 인사동 상가 통합 재개발 설명회가 열리는 날. 건설사 사람들이 몰려왔다. 보상금표가 벽에 붙었다. 큰딸이 서류를 정리하고 계약 순서를 읊었다. 어머니, 도장도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검은색 가죽 가방이 열렸다. 그 순간 아이의 목소리가 손등을 잡아 끌었다. 오늘은 가방 매지 마세요. 민자는 가방을 닫았다. 옷장으로 넣었다. 대신 오래된 보자기에 도장을 싸서 품에 넣었다. 큰딸이 고개를 갸웃했다. 왜 그러세요? 기분이 이래서. 민자는 간단히 넘겼다. 그러나 심장은 세게 쿵쾅거렸다. 설명회장. 조명은 밝았고 현수막이 걸렸다. 박수 소리가 밀물처럼 밀려왔다. 단 옆에서 남편과 큰딸이 속삭였다. 멀리서도 보였다. 형식적인 미소.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사회자가 손을 들었다. 강민자 사장님, 늘 매시던 가방이 안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가끔은 빈손이 가벼워요. 웃음이 퍼졌다. 그런데 구석에서 큰딸의 눈썹이 위로 떨렸다. 당혹. 그 작은 떨림을 노인은 놓치지 않았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민자는 커피를 피해 물만 마셨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예감. 그때 옆집 세탁소 주인 최정숙이 귀에 속삭였다. 민자 씨, 잠깐 뒤로 와봐요. 이상한 걸 봤어요. 문이 닫히자 탁자 위에 검은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가방, 방금 옷장에 넣은 바로 그것. 정숙이 작게 고개를 저었다. 옷장 자물쇠가 그대로인데 가방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돋보기 아래 가방 안쪽 주머니, 먼지 같은 구멍, 그리고 미세 회로, 초소형 송신기 녹음기까지 달렸어요. 민자의 등줄기를 차가운 것이 타고 내렸다. 아이의 경고가 귓속에서 커졌다. 정숙은 쪽지를 내밀었다. 민자 씨 찻잔에서 이상한 가루가 보였어요. 서서히 체내에 쌓여 혈압 상승 유발. 약사 지인의 메모가 빼곡했다. 민자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였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누가 말끝이 사라졌다. 그녀의 시선은 창문으로 갔다. 한복집 간판이 서 있었다. 실로 짠 간판. 그 간판이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밖으로 새면 안 돼요. 정숙의 말은 단호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부르죠. 그녀가 꺼낸 이름. 윤혜진. 전직 사기범죄 전담팀 출신. 지금은 민간조사 전문가. 민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먼저 애를 봐야겠어. 그녀는 밤이 되기 전에 세탁소 집으로 향했다. 머리에 모자를 쓰고 쉬운 할머니로 위장했다. 허름한 빌라. 문이 열리고 준서가 뛰어나왔다. 가방 안 매셨죠? 두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감쌌다. 따뜻한 손. 왜 그런 말을 했니? 준서는 잠깐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세탁소 뒷마당에서 들었어요. 그 가방으로 다 듣는다. 계약 때 말 한마디까지 생중계. 차는 약으로. 제가 녹음도 했어요. 아이의 가방에서 작은 공책과 오래된 휴대폰이 나왔다. 공책에는 날짜, 시간, 장소.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했다. 화분 뒤, 뒷문 틈, 계단 밑. 아이의 눈높이에서 모은 증언들. 녹음 버튼을 눌렀다. 낯익은 목소리들이 흘렀다. 오늘만 넘어가면 끝이야. 엄마는 기사로 무너뜨려. 계약 실황은 가방으로, 상태는 차로. 민자는 숨을 삼켰다. 목이 탔다. 아이의 눈동자를 보았다. 투명했다. 다음 날 새벽 작은 찻집. 윤혜진이 노트북을 펼쳤다. 가방은 군용에 준하는 장비예요. 이 정도면 내부 전문 인력이 도왔어요. 보안 로그가 화면에 떴다. 통장 거래 기록이 조작됐습니다. 민자 개인 지출 항목이 여러 차례. 정숙이 표를 넘겼다. 해외 법인으로 빠져나간 돈. 싱가포르, 방콕, 타이베이. 수취인 코드. 네 자리의 반복. 이니셜은 K, M, O. 강미옥의 영문 이름과 같다. 침묵이 흘렀다. 윤혜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나 아직은 추정입니다. 증거를 더 모으죠. 오후 갑작스런 속보. 강민자 50억 횡령 의혹. 화면 아래 자막이 흔들렸다. 미옥은 카메라 앞에서 차분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를 존경하지만 진실을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흐느끼는 흉내를 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민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만 굳게 다물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유리창에 검은 물길이 흘렀다. 긴급 상인회 회의. 의장석에는 미옥이 앉았다. 검은 정장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자료 확보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의 장갑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민자는 차분히 수긍했다.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장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방의 공기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했다. 눈을 돌리는 동료들, 숨을 고르는 후배들,
민자는 의자에 등을 붙였다. 한 번도 기대 본 적 없는 자세였다. 자택 압수수색, 서랍, 금고, 장롱. 사진이 봉투에 들어갔다. 한 장, 또 한 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비닐 속에서 반짝거렸다. 철수는 현관에서 인터뷰를 했다. 아내를 믿었지만 가게가 먼저입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더 컸다. 침묵이 가벽처럼 세워졌다. 민자는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를 읽었다. 바늘에는 정성이 있다. 글자가 흐려졌다. 다음 날 그녀는 가게에 들어갈 수 없었다. 새 운영진 지침입니다. 경비의 목소리는 낮고 공손했다. 민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복집 간판이 멀어졌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비에 젖은 신문에서 그녀의 이름이 번졌다. 그때 전화. 준서였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 믿죠? 저 계속 도울게요. 말끝이 떨렸지만 단단했다. 민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윤혜진의 작업실은 지도와 선으로 가득했다. 자금 흐름, 통화 기록, 출입 로그. 준서의 공책 기록이 빈칸을 메웠다. 여기. 윤혜진이 CCTV 프레임을 멈췄다. 주차장 모서리. 미옥과 낯선 남자가 봉투를 주고받는다. 공식 회의실을 피해 항상 그림자 쪽. 정숙이 또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철수 개인 금고에서 나온 위임장 사본. 서명은 민자의 필적과 닮았지만 달랐다. 피랍이 어색했다. 법과 감정 붙입니다. 윤혜진이 짧게 메모했다. 언론은 하루가 다르게 잔혹해졌다. 낡은 바늘, 낡은 도덕. 가족도 버린 욕망. 민자는 밤마다 깨어났다. 심장은 느리게 그러나 크게 뛰었다. 그녀는 욕실 거울 앞에서 저고리를 풀었다. 오래 걸렸다. 그때 준서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색연필로 그린 세 사람. 할머니, 준서, 세탁소 할머니. 웃는 얼굴. 그 아래에 적힌 글씨. 우리 편, 평생 편. 그녀는 긴 숨을 내쉬고 그림을 가슴에 붙였다. 새벽. 도시는 희미했다. 그녀는 찻집 2층 비밀 공간으로 향했다. 윤혜진과 정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책상 위 자료가 정연했다. 음성 파일은 전문가 인증 완료. 해외 송금은 페이퍼 컴퍼니로. 언론사에 간 돈도 내역화. 윤혜진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민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인단 세 곳과 협의했습니다. 정숙이 덧붙였다. 잠시 침묵. 민자가 입을 열었다. 내가 직접 갈 거야. 경찰서로. 둘은 놀랐다. 이제 숨지 않을 거야. 그녀의 어깨가 펴졌다. 그녀는 낯선 번호를 눌렀다. 준혁이었다. 외국에서 일하던 막내.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민자는 차분히 말했다. 누나랑 아빠가 어떤 선택을 했든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다만 진실이 흔들릴 때는 돌아와라. 곧 갈게요. 서두르지 마라. 엄마는 스스로 걸을 수 있다. 통화가 끝나고 방 안의 공기가 조금 옅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 계단 밑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민자는 저고리 깃을 고쳐 여몄다. 윤혜진이 증거 목록을 넘겼다. 수사관은 침착하게 받았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한 말씀. 민자는 마이크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바늘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늘을 속일 뿐이지요. 오늘 저는 바늘의 편에 섭니다. 계단을 내려왔다. 발소리가 고르게 울렸다. 그날 밤 속보가 바뀌었다. 강철수 강미옥, 긴급 체포. 혐의는 배임, 횡령, 살인미수 미수. 가방의 송신기와 차의 성분. 준서의 녹음 파일. 모든 것이 이어졌다. 도시는 다른 표정을 지었다. 아이의 용기, 노인을 살리다. 제목이 바뀌었다. 댓글이 바뀌었다. 민자는 TV를 끄고 창가에 섰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만 아주 천천히 숙였다. 긴급 상인회가 다시 열렸다. 최고참 상인이 일어섰다.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만장일치로 결의가 올랐다. 강민자 사장 복귀 요청. 박수가 일었다. 민자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바늘을 사랑해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람을 사랑해 남은 길을 걷겠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짧고 명확했다. 가게 앞. 준서와 최정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서가 뛰어왔다. 우리가 이겼어요. 아니, 진실이 이겼어요. 민자는 아이의 어깨를 감쌌다. 내가 큰 편지를 썼다. 세상에.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잔잔했다. 민자는 결정을 말했다. 장학재단을 세우겠다고. 옷 대신 아이들의 미래를 재단하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반짝였다. 저도 도울래요. 작은 손으로. 봄. 도시의 강물이 햇빛을 받았다. 준서 배움재단 옥상 정원. 80대의 민자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백발이 햇살을 받았다. 문득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간호사 제복을 입은 청년이 올라왔다. 준서였다. 더 넓어진 어깨, 더 단단해진 눈빛. 사장님 아니 선생님. 저 이제 진짜 간호사예요. 사람을 돌보는 일 시작했습니다. 민자는 웃었다. 바늘도 사람을 고치지. 하지만 내 손은 즉시 사람을 어루만지네. 그녀는 정원 끝을 가리켰다. 기부자 벽에는 이름이 가득했다. 저마다 작은 글씨. 장학금으로 첫 교과서를 샀습니다.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준서가 벽을 쓰다듬었다. 거친 손가락, 조심스럽고 느리게. 그날 제가 가방을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날 내 마음이 가방을 봤지. 민자는 보자기를 꺼내 보였다. 이제 안에는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은 보자기. 햇살이 천 위에서 놀았다.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나는 성공을 늦게 다시 배웠다. 성공은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에 남는 사람. 준서가 미소 지었다. 바람이 첫 냄새를 데려왔다. 한복집의 풀냄새가 아니라 아이들이 책을 펼치는 오후의 냄새. 민자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시선. 준서야. 네. 오늘도 누군가를 돌보자. 네. 그들은 일어섰다. 도시는 멀리서 웅성거렸다. 바늘과 청진기, 천과 물, 늙은 손과 젊은 손. 다른 것들이 한 방향으로 섰다. 진실 쪽, 사람 쪽, 재단 사무실 한켠. 민자는 묵묵히 감사 편지들을 정리했다. 한 봉투를 뜯었다. 12살 때
도서 쿠폰으로 세계를 알았어요. 지금은 스스로 밥 벌어먹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편지의 말미에 작게 적혔다. 언젠가 당신 같은 어른이 될게요. 그녀는 펜을 들었다. 또박또박 답장을 썼다. 부탁하나? 당신도 다음 아이에게 시간을 건네주시오. 봉투를 닫으며 그녀는 옛 액자 문구를 떠올렸다. 바늘에는 정성이 있다. 그 문장 뒤에 마음속으로 한 줄을 더했다. 정성에는 사람이 있다. 전화가 울렸다. 윤혜진이었다. 사장님, 아니 선생님. 가방 사건 이후로 보안 강의를 해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강의는 그대가 하시오. 나는 오늘 아이들과 바느질 가르치겠네. 웃음이 짧게 오갔다. 창밖으로 봄비가 한 줄기 흘렀다. 바늘의 계절, 사람의 계절. 민자는 조용히 시를 깨었다. 스르륵. 세상이 제때 맞물리는 소리. 이제 그녀는 안다. 한 아이의 한마디가 거대한 가게도 바꾼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게를 다시 사람에게 돌려주는 법도. 해가 기울 무렵 정원 벤치에 민자와 준서가 나란히 앉았다. 준서가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만든 이야기는 어디까지일까요? 책 표지가 닫히는 순간 다음 책의 표지가 열리네. 노인은 손등의 주름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손이 그 주름 위에 겹쳐졌다. 따뜻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준서가 벌떡 일어섰다. 다녀올게요. 천천히, 그러나 정확히. 준서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층계를 달려 내려갔다. 민자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 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함께한 모든 문장들이 가만히 정리됐다. 마지막 한 줄은 비어있는 채로 남겨두었다. 다음 아이가 다음 사람이 채우도록.